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 필지짜리 토지예요. 뭐 백현동이 핫하다, 땅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56명이 그냥 지분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이 속인 거죠. 뭐 내가 나중에 뭐 분할을 해주겠다 뭐 이랬는데 돈만 받아먹고는 그냥 싹 날른 거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강의는요,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례인데요, 피고가 무려 56명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인데요, 사실 제가 뭐 변호사 경력이 10년도 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많이 해봤죠.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의 피고가 10명 이내예요. 근데 그 10명 이내도 상당히 소송을 진행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을 상대로 소장 2번이 송달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법원 우편물을 송달해야 되는 뭐 주소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재판날 이 10명이 다 와야 되는데 다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무슨 일정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피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송 진행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의뢰인분이 오신 거예요. 피고 56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달라. 제가 듣고서는 진심이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맡아서 해야 될까? 한다고 쳤을 때 도대체 몇 년 안에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의뢰인분이 상당히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자기가 이 56명을 상대로 다 얘기가 됐고 뭐 동의를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자, 나도 노력할 테니 당신도 노력해서 같이 해보자 라고 했던 건이고요. 제가 이제 사건의 기호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 필지짜리 토지예요. 뭐 백현동이 핫하다, 땅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56명이 그냥 지분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이 속인 거죠. 뭐 내가 나중에 뭐 분할을 해주겠다 뭐 이랬는데 돈만 받아먹고는 그냥 싹 날른 거죠. 시행사가 이제 의지를 갖고 이 백현동 땅을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돈을 낼 여력도 없고요,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뭐 여수, 목포, 부산, 한번 연락하기도 힘들거니와 누가 나서서 자기 돈 들여서 먼저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그러면 얼마 주시면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해주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나 지금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너를 어떻게 믿냐, 돈 못 준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내가 돈 들여서 할 테니까 대신 일부 필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느냐, 자, 한 필지를요 5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56개가 아닌 60필지로 쪼갭니다. 56명에게는 한 필지씩 줘요. 그 다음에 4개 필지는 시행사가 가져가요. 대가인 거죠. 근데 나중에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로 부분을 공동 소유로 놔두면 나중에 분쟁이 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에다가요 기반 시설을 깔아줘야 돼요.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부분을 아까 말한 도로 부지에다 까는데, 이 도로 부지를 공동 소유로 하지 않고 시행사한테 넘겨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야 정리도 편하고 작업하기도 편하잖아요. 이 시행사가 56명을 다 만나면서 이 지분을 일부씩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지분은 나중에 뭐가 될 겁니까? 아까 말한 시행사가 가져가는 4개 필지 부분이 될 것이고, 이 56명 그리고 시행사가 같이 점유하는 이 땅에 공동 점유 부분들이 있겠죠. 도로 같은 부분들. 그런 지분들을 양수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실제 사건을 맡기러 왔을 때 20명까지는 다 동의를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소송을 하려면 이 시행사도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해야 나머지 56명을 상대로 내 지분만큼 쪼개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6명도 이런 식으로 쪼개주세요 이게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56명에 대한 동의들을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시행사가 처음에 차지한 지분이 얼마가 되질 않아요. 원래 1심 재판이 소가가 크면은 판사님이 3분이 계신 합의부 재판부로 가고요, 소가가 작으면 판사님이 1분이신 단독재판부로 가거든요. 소규모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상태에서 나머지 56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더니, 일단은 소가가 작으니까 단독재판부에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단독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이 나온 거예요. 너는 이 전체 한 필지 중에 지분이 아주 여기 코딱지만큼 요만큼인데 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실익이 뭐냐?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소명을 했죠. 지금 아직 등기부상에는 이 시행사가 차지한 지분이 얼마 안 되지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곧 이 필지의 대다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의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나서서 이분들한테 추가적인 자금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려는 거고, 지금 20명 동의 받았는데 나머지 36명도 동의 받을 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한 50명까지 동의를 받아와요. 재판부에서 조정 절차로 넘겼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머지 6명이죠. 이게 56명이 동의를 하면 굳이 재판으로 안 가고 조정 절차에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 절차에 가가지고 우리가 50명까지 동의를 받았다. 나머지 6명 동의를 받을 테니까 한 번 더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조정 기일에서도 3명까지는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 3명을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정 기일은 성립이 안 돼요. 조정은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지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거나 못 받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왔는데 이 단독 재판부에 계신 판사님께서도 이게 이제 한 명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정말 서류를 까다롭게 받았어요. 근데 사실 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56명을 다 만나야 되고 인감도장 찍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달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딱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행사가 진짜 만나면서 그때마다 판사님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맞춰갖고 왔어요. 그게 좀 우리가 봐도 이거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쉬운 게 우리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판사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들을 매번 다 받아왔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오니까 판사님도 그때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얘네들은 정말 하려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 경우에 한 필지를 60개 필지로 쪼개야 되고 도로 부분도 표시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측량 감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어느 부분을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도로는 어디며 이 부분이 정확히 측량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측량 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사가 56명 중에 마지막까지 동의를 받았는데 55명까지 동의를 받는데 나머지 1명 동의를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삐딱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도대체 돌아가셨는지 뭐 이민을 가셨는지 소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지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이 동의를 안 한 한 명은 이렇게 아까 60개 필지로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 60개 필지로 쪼갠 것 중에 아무리 좋은 부분을 준다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이 미동의자가 나 여기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냥 나는 공유물 분할 자체가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에 한해서는 이 지분에 상응하는 감정평가 금액, 즉 토지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시행사가 취득하는 쪽으로 판결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취지가 주의적 청구 취지로는 60개 필지로 분할하는 거였고요. 예비적 청구 취지는 뭐냐면 60개 필지로 분할을 하기는 하는데 미동의자 부분을 감정평가를 거친 토지대금을 그분한테 지급하고 시행사가 취득하는, 결국 시행사는 이제 5개 필지를 취득하는 식으로 주의적 청구 취지와 예비적 청구 취지를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의뢰인이 처음에 왔을 때 20명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36명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행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신탁을 권유했어요. 이거 신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그 오래 걸리는 와중에 판결이 나면 한 번에 끝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56명으로 필지 분할해주고 나머지 4개는 시행사가 가져가니까 60개의 필지로 분할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측량 감정 거쳐, 감정평가 거쳐,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 56명한테 동의서 받아와야 돼. 법원에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송달이 56명한테 가야 돼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 아는 분을 그 56명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56명한테 갈 법원 문서가 그분 한 분한테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56명이 지방에 계신 분이고 뭐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 변호사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임을 하셨고 결국에는 그 56명한테 계속 송달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동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송달 주소를 시행사로 했어요.
아무리 송달 주소를 시행사 앞으로 했다고 해도 뭐 하나 보내려면 56개의 우표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한 미동의자들은 시행사 주소지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면 모르지만 뭐 안 계신다거나 계시긴 하지만 자리에 그날 없으면 그 송달 자체가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뭘 제안했느냐, 신탁으로 하자. 신탁으로 하면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56명의 공동 소유자들 중에서 동의자들한테 지분을 양수도 받은 건 뭡니까? 시행사가 가져가는 내 필지와 공동으로 점유해야 되는 도로 부분에 대한 지분만큼만 양수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신탁을 해버리면은요, 이 시행사가 취득하는 내 필지와 공동 점유하는 도로 부분 이외에 이 동의자들이 나중에 필지 분할해서 가져가는 부분까지도 신탁을 받아버리면 돼요. 받고 나서 나중에 신탁이 종료되면 수익자한테 신탁 재산을 귀속하잖아요. 그때 또 분할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동의를 받는 사람한테마다 이 사람의 지분 전부를 신탁을 받아버리면 시행사와 미동의자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니까 피고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소송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시행사가 지분을 점점 취득하니까 이 한 필지에서 시행사가 취득하는 지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가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처음에는 이게 단독재판부가 진행하던 재판이었는데 단독재판부가 보니까 이게 소가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재판부에서 할 재판이 아니고 합의부 재판부로 이전돼야 될 재판이었던 거예요. 이 재판이 합의부로 넘어가면서 조금 지연되고 합의부 재판부도 처음부터 안 한 거고 갑자기 56명의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 사건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거긴 하지만 제가 그 시행사 대표님한테 아니 그때 좀 신탁으로 했으면 첫 번째 공유물 분할 소송은 빨리 끝난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 소유자들한테 신탁 재산을 귀속할 때 그때 또 물론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또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공유물 분할 소송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행사 대표님한테 그렇게 이제 아쉬움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행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신탁 얘기하면 조금 겁을 내신대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중에 돌려주는 거고 이 신탁 자체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외적인 형식적인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있는 건데 어쨌든 등기부상으로는 이전이 되니까 이거 뺏긴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고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한번 당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탁으로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시행사 대표님하고 한번 이렇게 크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정리한 경험이 생기니까 이분이 또 그 옆에다가 또 이런 이제 지주 작업을 진행하세요. 또 기획부동산 사기당하신 분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분하고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신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한번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또 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피고가 많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신탁, 즉 민사신탁을 통해 가지고 쉽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신탁 제도를 이용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